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다들 저번 주랑 저저번 주 잘 지내셨나요? 저는 저번 주에 카메라가 망가지는 바람에 영상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새로운 에피소드를 못 올렸죠.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멤버십에 가입까지 해주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렇게 한 주 쉬게 되면 정말 사실 마음이 좋지 않아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제가 그리고 요즘은 좀 더 바빠서 미리 영상을 촬영해 놓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랑 한국어, 일본어 모두 지금 플랫폼에서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새해 계획 말씀드릴 때 이 수업들을 조금 줄이고 한국어 수업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플랫폼에서 이미 판매한 수업들이 있어서 이 수강권들을 다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한국어 수업으로 정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정말 이 플랫폼에서 많이 떼가서 제가 수업을 많이 해도 돈이 적게 벌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수료를 많이 안 떼이려면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했어요. 이 홈페이지가 근데 수업을 사고 예약하는 홈페이지인데 이런 홈페이지를 만드는 곳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알아보고 혼자 만들어 보느라 정말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더더욱 바빴던 것 같아요. 다행히 홈페이지는 완성이 돼서 밑에 제가 링크를 달아놓으려고 하거든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메뉴를 만들면 좋을까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디스코드 커뮤니티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아래에다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일기 같은 것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에피소드와 관련해서 질문 같은 걸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서 한국어 쓰기 공부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실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같이 즐거운 커뮤니티 안에서 재미있게 한국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멤버십 가격을 조금 올리려고 해요. 많이는 아니고 한국 돈으로 1,000원만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막 많이 가져가고 싶은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고요. 팟캐스트를 계속 잘 안정적이게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조금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살아가기 위한 수단. 이제 제가 밥도 먹고 옷도 사입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생계라고 하거든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제가 더 좋은 팟캐스트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돈을 많이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올리는 건 아니고요. 다른 안정적이게 이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선배 같은 분들이 보니까
저보다 1,000원 높은 한국 돈으로 4,990원으로 멤버십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딱 이 가격으로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의 가격은 조금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멤버십 가격을 올릴 거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멤버십 가격을 제가 올리고 싶다고 중간에 막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가격을 올리고 싶다면 원래 있던 멤버십은 없애고 더 높은 가격의 멤버십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미 가입했던 분들은 새로 다시 가입해주지 않으면 그 멤버십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막 억지로 더 높은 가격을 내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가입했던 분들은 제가 원래 가격의 멤버십을 없앨 거니까 계속해서 멤버십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새로운 가격의 멤버십에 새로 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멤버십 전용 콘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남편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콘텐츠를 반말로 할지 존댓말로 할지 투표를 했었잖아요. 이 남편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콘텐츠를 멤버십 전용으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남편과 대화하는 건 자막도 달지 않고 좀 더 빠르게 원래 한국인들이 대화하는 속도로 올릴 생각이거든요. 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 한국인의 원래 말하는 대화 속도에 익숙해지는 것도 좋은 점이고요. 또 남편이랑 제가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멤버십 사용하시는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좀 더 깊은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은 콘텐츠들을 들을 수도 있고 저랑도 좀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가격이 올라가는 대신에 조금 더 즐겁게 그리고 유용하게 제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게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멤버십 가격도 막 바꾸고 뭐 링크를 잘못 올리기도 하고 우당탕탕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또 막 제가 저번에는 헤어스타일 가지고 징징대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친해질 수 있게 저의 인생 이야기,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제 자기소개를 듣고 싶다고 해주셔서 쑥스럽지만 오늘 한번 저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인생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일단 제 이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리나입니다. 사실은 본명은 리나가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제 본명에 어라는 모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분들은 이 어라는 이 모음이 들어간 발음을 더더욱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외국인 학생분들도 발음하기 편한 제가 영어 이름으로 쓰고 있는 리나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 그냥 지은 이름은 아니고요. 제가 미국에 좀 갈 일이 있거나 뭐 어학연수를 가게 돼서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썼던 이름인데 미국에 삼촌이 있거든요. 그 삼촌이 저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뭐 빛이라는 뜻이 있다고도 하고
또 뭐 따뜻한, 부드러운 이런 뜻이 있는 이름이라서 의미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리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리나라는 학생분을 만난 적도 있고 또 제가 가르치고 있는 책에 나오는 사람 이름 중에도 리나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리나라는 이름이 흔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 팟캐스트 오프닝 할 때에도 안녕하세요. 속닥복닥 팟캐스트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리나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잘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저를 속닥복닥님 하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나중에 마음에 드는 이름이 생각나면 리나 말고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수업을 하면서는 리나 선생님입니다. 리나쌤 하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계속 학생분들이 리나쌤 아니면 영어권 학생분들은 리나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학생들이 저를 계속 리나라고 불러주니까 점점 이 리나라는 이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리나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냥 리나라는 이름으로 한국어 선생님으로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의 인생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태어났을 때로 돌아가 볼까요? 저는 의정부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 모두 다 의정부 분이셔서 두 분이 만나서 의정부에서 저를 낳았죠. 그렇게 저는 의정부에서 태어나서 의정부에 유명한 부대찌개가 있는데 이 부대찌개를 매주 주말마다 맛있게 먹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들 부대찌개 들어보셨나요? 이 부대찌개는 옛날에 한국이 지금보다 더 못 살 때, 한국 전쟁이 막 끝났을 때 먹었던 음식이에요. 이때 미군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이 미군 부대에서 먹고 남긴 햄이랑 소시지 그리고 치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김치랑 같이 넣고 찌개를 끓여서 먹었는데 이게 바로 부대찌개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부대찌개는 슬픈 역사에서 탄생한 그런 음식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햄도 들어가고 치즈도 들어가고 김치도 들어가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군 부대에서 남긴 햄 소세지는 아니겠지만 한국에서 새롭게 사서 햄 소세지를 새 거를 사서 그거를 넣어서 부대찌개를 만들어 먹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말에 옛날에 일요일 아침마다 애니메이션을 틀어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요일 아침이 되면 어머니가 거실에 상을 피시고 거기에 가스버너 올리시고 그 위에다가 부대찌개 올려주셔서 항상 주말에 부대찌개 먹으면서 애니메이션을 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대찌개를 먹으면 약간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고향 음식 먹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쭉 의정부에서 산 건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직업 때문에 여기저기 이사를 다녀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오랫동안 사귀기가 좀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학교에 가면 이미 오랫동안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새로운 친구랑 노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죠. 좀 귀찮았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가면 시골의 촌스러운 애라고 막 시골 촌년이라고 놀렸어요. 그리고 반대로 서울에 있다가 시골로 가면 서울 깍쟁이라고 놀렸습니다. 깍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특히 막 도시 사람들을 깍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깍쟁이는 뭐냐면 좀 이기적이고 막 계산만 하고
좀 사람 간에 정이 없고 차가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도시 깍쟁이, 서울 깍쟁이라고 합니다. 깍쟁이라는 말부터 이미 약간 좀 이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진짜 까다로울 것 같고 별로일 것 같은 사람 같게 느껴지지 않나요? 어쨌든 지금은 깍쟁이라는 말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촌년이라고도 놀렸다가 깍쟁이라고도 놀렸다가 그랬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저는 그냥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골 사람 같이 엄청 촌스러우면서도 서울 사람 같이 그렇게 차가울 수가 있겠어요. 그죠? 참 웃겨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좀 뭐랄까 익숙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는 사람을 좀 멀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가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그냥 새로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막 사람을 멀리하면 내가 나쁜 사람 같으니까 그 사람 탓을 막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시골 촌년이라서 내가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아. 저 친구가 서울 깍쟁이 같아서 그래서 싫은 거야. 내 잘못은 없고 제가 잘못해서 싫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느꼈어요. 사람들 평가는 사실 다 부질없구나. 별 의미가 없구나. 라고요. 여러분들도 괜히 이유 없이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조금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너무 내 탓하거나 너무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는 게 막 그렇게 즐겁기는 어려웠어요. 즐겁기 어렵겠죠. 친구들이 막 엄청 잘해주고 오랫동안 사귀어서 친구가 되기도 힘들고 좀 그나마 친해지면 또 이사가고 그러니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기억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됐을 때 만났던 선생님인데요. 그 선생님이 제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고 엄청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 글 읽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어 시간에 책에 뭐 소설이나 시나 이런 게 올라오면 항상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서 그 부분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어 시간이 있는 날이면요. 제가 그 전날에 그 국어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책 읽기 연습을 엄청 했어요. 그 선생님 덕분에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그리고 그때 이금희 아나운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이금희 아나운서는 보통 다른 아나운서랑은 좀 다르게 되게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의 아나운서였어요. 그 선생님이 그 아나운서 얘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커서 너 이금희 아나운서 같은 그런 아나운서가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도 이금희 아나운서 같은 따뜻하고 포근한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아나운서부라고 해가지고 MBC에서 운영하던 청소년 클럽 같은 게 있었거든요. 방과후 학교라고 해서 학교가 끝난 다음을 방과후라고 하거든요. 그 학교 끝난 후, 방과 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방송 언어 같은 걸 공부하기도 했고, 그리고 잘 똑바로 발음할 수 있게 발음 연습도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 카메라로 대본을 읽는 걸 촬영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촬영된 제 모습을 보고 좀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좀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TV에서 연예인들 보면 막
눈, 코, 입 이거 이목구비라고 한다고 했죠. 이 이목구비도 엄청 막 시원시원하고 화려하고 예쁘고 멋있는데 저는 그냥 평범하고 수수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랑 비교하니까 엄청나게 못생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라섹 수술을 했지만 그때는 눈이 안 좋아서 안경도 막 두꺼운 거 껴야 됐었고 그리고 교정기도 끼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약간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제가 그렇게 막 엄청 예쁘고 그런 외모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나운서가 하고 싶다면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엄청 걱정이 되고 사춘기 때이다 보니까 나 같은 외모로는 TV에 나올 수 있는 일은 절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제 목소리를 칭찬하는 분들은 여전히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냥 친구들도 막 엄청 칭찬해주고 그냥 다른 데에서도 막 칭찬을 엄청 받다 보니까 이 목소리는 꼭 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우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제가 꼭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나운서는 아무래도 정치나 경제 막 이런 것들도 흥미롭게 생각하고 그런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우 쪽으로 생각을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부모님은 그걸 별로 좋아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일본을 예로 들자면 일본은 한자가 많다 보니까 자막에 이렇게 한자가 써져 있으면 그거를 읽는 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더빙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만 배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더빙된 콘텐츠들을 많이 보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원래 원어로 된 콘텐츠를 보면서 자막을 보는 걸 더 좋아해요. 뭔가 더 좋아한다고 할 때 선호한다 라고 하죠. 자막을 더 선호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막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어가 읽기 쉽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언어들은 문자들을 그냥 따로따로 쓰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자음이랑 모음을 합쳐서 문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글을 써도 더 짧게 쓸 수가 있고 더 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원어로 들어야 그 실제 캐릭터를 더 느끼고 그때의 그 실제의 감정을 더 느낄 수 있잖아요.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실제 감정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빙을 하면 누군가가 그 다른 성우가 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해서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어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서 원어로 들으면서 자막을 보는 걸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성우들이 일할 수 있는 성우들의 일자리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성우를 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계속해서 보컬 트레이닝도 받고 이런 걸 연습해보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한 다음에 부모님의 추천으로 영문학과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좀 여러모로 힘든 일들이 있어서 막 상담도 받게 되고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나도 이런 일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과에 편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편입이라는 거는 중간에 다른 학교로 들어가는 거. 대학교에서 특히 이렇게 하거든요. 이 대학교에서 저 대학교로 시험 쳐서 들어가는 걸 편입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시험 쳐서 다른 대학교 같은 데 들어가는 거는 편입. 그리고 중간에 이사 때문에 다른 학교로 가는 건 전학이에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이때는 전학을 많이 다녔고, 내가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공부 열심히 해서 상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과에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학과가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딱 상담 학과에 들어간 건 아니고 상담 과목들이 있는 그런 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상담사로 일하려면 대학원까지도 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때 정말 여유가 없어서 상담 공부를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를 그냥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영어랑 일본어를 할 줄 아니까 이런 언어들이 필요한 곳에 가자. 이런 다양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곳에 가자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곳은 호텔입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살지만 일본어를 잘 하는 사람이 필요했었거든요. 거기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호텔 일은 재미있었거든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생기니까 그것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거기에 좀 무서운 선배가 있었어요.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백오피스라고 해서 그냥 그 로비 말고 뒤에 가서 좀 앉아서 쉴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있을 때에는 조금도 쉬지 못하게 했어요. 호텔에서 일하면 구두 신고 유니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몸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선배도 좀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때는 집에 갈 때마다 울면서 집에 갔어요.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일이면 다 좋다. 호텔 일 말고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일이면 다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 또 새롭게 알아보다가 사실 대학교 다닐 때 그림 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계속 그림을 취미로 가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잠깐 의학 책들을 파는 곳에서 의학 일러스트들을 그려주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직원으로 들어와도 좋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거기서 일러스트를 그리는 일을 하게 됐어요. 간호사나 의사 같은 분들이 공부하는 책 있거든요. 그런 책에 들어가는 일러스트를 그리게 된 거죠. 그런 책 만드는 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책을 디자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책 디자인도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책 디자인이랑 의학 일러스트 그리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다른 회사에서도 또 나중에 일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의학 책들만 내는 출판사가 아니라 간호사랑 의사들을 교육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웹 디자인이랑 앱 디자인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책 디자인을 편집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편집 디자인이랑 웹 디자인, 앱 디자인은 많이 다르거든요. 완전 다른 건데 근데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학원 다니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웹이랑 앱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웹 앱을 만들고 나서는 이제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들어갈 수 있는 3D 캐릭터를 만들 수 있게 3D 공부도 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했죠. 이렇게 3D 캐릭터도 만들어서 게임도 결국에는 만들어서 이거를 프레젠테이션 해서 투자 같은 것도 받았거든요. 근데 투자를 받고 조금 회사가 커지니까 이제는 저처럼 학원에서 배운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대학교에서 배운 사람, 이걸 전공이라고 하는데 이 대학교에서 전공으로 3D 디자인 같은 거, 웹 디자인 같은 거 한 사람들을 뽑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뽑으니까 이제는 제 자리가 좀 애매해진 거죠. 그렇게 되니까 위에 분들이 그냥 저를 잘라버리기로 했어요. 해고가 된 거죠.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정말 열심히 했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완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공을 했던 사람들을 뽑아버리니까, 제가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서 그때 남자친구였던 지금 저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기는 했지만 남편이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서울에서 살려면 아무래도 혼자서 벌어서는 좀 힘들기도 하고 더더욱 나중에 아기를 낳고 싶다면 돈을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열심히 찾아보다가 언어교육 플랫폼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일하게 됐는데 여기서 수수료를 엄청 많이 떼가니까 뭔가 제가 직접 스스로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오픈하게 됐고 이제는 제 홈페이지도 만들고 하면서 점점 더 한국어 선생님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게 노력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커뮤니티도 더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많이 소통하고 한국어 선생님으로도 더 전문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 인생 스토리 이야기 해봤는데요. 솔직히 별거 없기도 하고 그다지 멋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막 실패한 이야기이고 또 막 방황, 이렇게 헤매든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방황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방황을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렇게 제가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고 방황도 많이 하기는 했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했던 게 쓸데없었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막 대본 연습 엄청 많이 했잖아요. 지금 와서는 아나운서가 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 연습했던 덕분에 제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발음이나 목소리를 마음에 들어해 주시고 댓글로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다 그때 연습 많이 했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디자인을 해서 디자이너로도 일을 했었는데요. 이때 제가 결국 회사에서 잘리게 됐을 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막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원 가서 공부하면서 제가 쉬는 시간 거의 없이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에는 잘린 거잖아요. 그때는 막 엄청 다 허무하게 느껴지고 다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냥 내 인생이 실패인 것 같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디자인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편집도 할 수 있고 또 썸네일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만든 홈페이지도 제가 디자인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좀 만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의미 없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태까지 좀 힘들었던 일도 많이 있고 실수했던 일도 많이 있지만 그 덕분에 여러분들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랑 더더욱 많이 소통하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저의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요 밑에 달아놓은 디스코드 링크에 들어가서 거기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요. 디스코드 커뮤니티나 아니면 라이브를 통해서 앞으로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많이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해볼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오늘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